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조세미입니다. 저는 오늘 중3, 중2 응용어법 문제를 90점대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중3 응용어법 지문을 보겠습니다. 일단 A번의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빠르게 바로 체크포인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Each species of animals라고 시작을 하고 그 각각의 동물종은 그 냄새를 다 다른 범위를 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종마다 동물마다 종마다 다른 종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의 주제를 쓰면 A번의 주제는 종마다 탐지 가능한 냄새가 다르다라는 내용을 가진 글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면 첫 번째 체크포인트를 바로 윗줄부터 살짝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맡을 수 없지만 다른 동물들은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있고 그리고 there are also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개인이나 개체 간에도 차이점이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고 쉼표 다음에 이제 related가 나와 있는데 일단 체크포인트로 related를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related라고 하면 그 컴마 뒤에 일단 분사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인데 저기 지금 본문에는 related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relating으로 써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겠습니다. 정연옥 선생님, related를 쓰면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관련된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relating을 쓰면 능동이니까 뭐뭐와 관련한이라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포인트를 내려가면 일단 이 부분에 the response profile of each species 이 부분이 주어이고 그 다음에 unable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주어 뒤에 일단 unable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목적어 자리에 it이 나와 있고 그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to locate라는 to 부정사가 잘 쓰여 있고 아랫부분에 이제 내려가면 and가 있으면서 and 뒤에 respond라는 동사 원형이 바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병렬 구조 관점에서 봐서 respond가 맞을지 아니면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병렬 구조 일치를 시켜서 to 부정사 형태로 쓰는 것이 맞을지 점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B번 중2 응용어법 지문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 역시 첫 번째 문장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mental frames for situations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틀이 우리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편견을 미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번의 주제를 간단히 쓰면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틀이라고 쓰고 그리고 역시 세 번째, 네 번째 체크포인트를 바로 확인을 하면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틀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이제 편견을 미치게 되는데 동그라미 3번 부분에 이것이 일종의 정신적인 지름길 역할을 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by eliminating the need for us to scrutinize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면밀히 살피다라고 동사가 나와 있는데 면밀히 살필 필요를 제거하면서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쓰면 더 need라는 여기서 need는 명사로 쓰였고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자, for us라는 형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for us는 의미상 주어로 지금 쓰여져 있고 이것이 지금 의미상 주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의미상 주어를 써야 할지 아니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될지 그것을 점검하겠습니다. 네, 최성원 선생님 의미상 주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문장 전체 주어랑 네. 문장의 주어랑 일치하거나 네, 주어가 일치하거나 아니면 일반인 대상이거나 네, 두 가지만 쓰겠습니다. 네, 그냥 일반인일 경우 이때는 생략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문장의 경우가 일반인이라서 생략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지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로 내려가면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틀이 우리의 행동이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스토랑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경우에 우리 머릿속에 가지게 되는 인식의 틀은 바로 영수증을 지불하는 것, 돈을 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실수로 돈을 내지 않고 그냥 식당 밖을 나가게 되더라도 너가 그 식사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 recall이라는 동사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recall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지금 저렇게 동명사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투부정사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는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차이를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recall이라는 동사는 일단은 뭐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문제다 보니까 학교 시험이나 이런 곳에서는 저 점수 때 학생들한테 익숙한 표현으로는 뭐 forget이라든지 remember 같은 표현을 얘기를 해주면 바로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recall이라는 동사 뒤에 동명사를 썼을 때는 이준희 팀장님, 네,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는 것을 기억하다, 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네,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투부정사를 쓰면 이준희 팀장님, 내 미래에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 포인트로 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잡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지금 related하고 relating을 구별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related를 쓰면, 아까 정연욱 선생님께서 도와주셨듯이 related는 뭐뭐와 관련된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을 좀 해보면 the ability to smell an odor, 냄새를 맡는 능력, 또는 아니면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이거랑 관련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여기서 related가 아니라 relating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내려가면, 네, 지금 unable이라는 동사와 관련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잘 병렬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and 뒤에 respond라고 써있는 동사 원형을 앞에 to 표현을 추가해서 투부정사 표현으로 바꾸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내려가면, 네, 그러니까 막 그 상황에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살필 필요를 제거를 해준다라는 표현이고, 이렇게 제거하는 게 바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의미상 주어 for us를 아까 최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인인 경우에는 굳이 쓰지 않고 생략하기 때문에 더 need 다음에 있는 for us를 생략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for us를 생략하는 것으로. 마지막 네 번째 문제로 내려가면, 네, 그러니까 아까 식당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오게 되더라도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 recall이라는 동사 뒤에는 동명사 표현인 paying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할 것을 기억하다라는 뜻이 좋으니까 to pay로 수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3 문법에서 분사의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는 문제 출제 빈도는 5점 만점에 4점이고, 여기서 이 문제의 난이도는 3.5점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unable과 관련된 O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 투부정사 쓰는 문제는 역시 5점 만점에 4점의 빈도를 주고, 이 문제의 난이도는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그 다음에 중2 문법에서 3번에 쓰인 이제 부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는 5점 만점에 3점의 빈도를 주고, 이 문제의 난이도는 5점 만점에 4.5점을 주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에서 가정법 과거와 관련된 문제가 중2 시험에서 출제 빈도 5점 만점에 4점이고, 마지막 이 문제의 난이도도 4점을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